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일도 1 국립대를 모델로 한 통합 강원대학교의 첫 입학식이 춘천, 강릉, 원주, 삼척 등 4개 캠퍼스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통합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27일까지 이틀간 캠퍼스별로 열렸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춘천 캠퍼스 3,316명 등 4개 캠퍼스에 모두 6,493명이 입학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강릉 원주대와 통합한 뒤 처음으로 캠퍼스별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강원 1도 1 국립대 출범에 기대감이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대가 통합의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가 강원대와 통합한 뒤 첫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 참가한 행사에 학생들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입학식은 강원대학교 강릉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치러졌습니다. 통합을 계기로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강원대 대학평의위원회가 최근 졸업장 캠퍼스 표기와 캠퍼스 총장 선출 조항 삭제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6일 재심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지금 어쨌든 파기를 하고 새로 갑자기 신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합의된 부분을 지켜달라는. 여기에 강릉 캠퍼스 전산직 직원 전원의 춘천 캠퍼스 인사 발령을 비롯해 직원 정원 감소 등이 잇따르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본부 등 대학 조직 통합과 축소 문제도 논란입니다. 막상 통합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일방적으로 강원대학교 위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옮기고 하는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음 달 3일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대학 평의위원회 구성과 학생자치기구 운영 방안도 안개 속입니다. 대학 측은 우선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 뒤 향후 통합대학 평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칙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강릉, 삼척, 원주 4개 캠퍼스가 특성화됨으로써 4개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결과로 증명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역사회의 우려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구성원 간 신뢰와 제도 정비 등 화학적 결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상황. 새로 출범한 강원대가 기대대로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캠퍼스 간 갈등이 확대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원대 강릉 캠퍼스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정선군에서 27일 첫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한 가장은 5인 가구의 월 75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반겼는데요. 지역 경제와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주민소득 첫 지급이 시작된 27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선불카드를 받으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매월 15만 원씩 들어갈 때 들어간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없어지니까 3개월 이내 사용해야 돼. 지난해 말 기준 정선군 인구 35,255명 가운데 31,478명이 기본소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률은 89.3%,
이 가운데 29,740명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선불카드가 제공됐습니다. 좀 농사를 좀 지니까 약도 사고 그래요. 또 먹고 싶은 거 조금 사서 먹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10월 19일 이전 거주자는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수급해 4월 말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면지역의 상권 부족 문제를 고려해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 이용액은 월 5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5인 가구다 보니 아무래도 가게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됨으로써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재난지원금과 지역경제 마중물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효과를 경험한 소상공인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그 기본소득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나오면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선구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버스에 이은 보편적 복지 모델이 지역 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로 보면은 다소 좀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다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앞으로 2년간 추진됩니다. 월 15만 원씩 1인당 연간 180만 원,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54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됩니다. 2년간 시범사업 전체로는 1,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사업 확정 이후 현재까지 2,700여 명이 정선군으로 전입하는 등 인구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꺼내든 기본소득 카드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청년들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충천 청년 네트워크가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뿌리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란 뜻이 담긴 청년 커뮤니티 춘뿌리. 2030 시민들이 함께 모여 청년들이 춘천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4년째 춘뿌리를 이끌고 있는 김진영 씨는 매달 취미 모임부터 운동회, 연말 시상식 등 다양한 자리를 만드느라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청년 고민 해결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동체 관련해서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춘뿌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하는 그런 활동인데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곳에서 좀 더 공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좀 내고 이런 청년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만드는 춘천시 청년 네트워크가 27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위원 30명은 일자리와 창업,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청년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좀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청년분들이 내가 낸 제안이 정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행정에 있는 시스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이라는 실행력을 얻어서 이게 실제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춘천시는 제안받은 아이디어에 대해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은 뒤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3명 중 1명이 청년인 춘천시. 청년들의 목소리가 떠나는 춘천이 아닌 뿌리 내리는 춘천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액체수소 인수기지 공모 사업에 삼척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668억 원을 투입해 하루 5톤 규모의 수소 액화플랜트와 4,000세제곱미터급 액체수소 저장, 하역 실증 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액체수소 인수기지라고 하는 대형 정부 공모 사업에 강원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해 삼척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와 같이 연계해서 동해 삼척을 대한민국의 수소 거점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 4만 세제곱미터급의 대규모 상용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척 실증터미널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희수 공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당은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에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8일 태백 황지동에서 흉기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다 붙잡힌 60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하자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고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심사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 전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보는 지방선거 개표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개표 시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먼저 투표함의 봉인지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곧 투표함이 열리고 투표용지가 쏟아지자 기다리던 개표원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일일이 손으로 펼쳐 정리된 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로 옮겨지고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분류된 투표용지는 최종 심사 집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는데 사람이 직접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분류된 전화번호 투표지가 혼인이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무효가 유효에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일일이 눈으로 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날 모의 개표는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실제 개표에서 개표 사무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전 과정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 선거에 비해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 실습에 참여하여 개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개표 관리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참관단은 주요 선거 절차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되는데 그만큼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서 가급적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부터 의원 선거 순으로 개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전남 진도에서는 봄을 알리는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추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진도군 군내면의 한 봄동밭. 이곳에서 봄을 머금은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잎이 옆으로 퍼지며 속이 단단하게 찬 봄동은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농민들은 봄동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확한 뒤 곧바로 상자에 담습니다. 진도봄동은 한겨울 해풍과 서리를 견디며 자라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수확은 못하는데 나오는데 팔로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팔았거든요. 지금 이제 설 새고 요즘에 조금 파네요. 전국 봄동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진도군에는 올해 약 200농가가 200헥타르에서 7,6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강설 영향으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산지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5만 원대로 형성돼 지난해보다 약 80% 올랐습니다. 봄동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영양가가 뛰어난 작물. 최근 SNS에서 봄동 비빔밥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쩌리, 나물, 쌈, 채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봄동 비빔밥, 또 봄동 굴 부침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겨울부터 3월까지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진도 봄동은 3월 초순까지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원경찰청은 3, 4월을 학교폭력 예방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대응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림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은 향후 5년간 연간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기후 AI 융합 석사 과정을 신설합니다. 기후 AI 융합 석사 과정은 올해 2학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6 정선 메밀 전병 축제가 토요일인 28일부터 오는 2일까지 사흘간 정선 아리랑 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최초로 메밀 전병을 주제로 한 축제로 전통 방식 전병을 선보이는 레트로존과 MZ세대를 겨냥한 이모카세 퓨전 메뉴,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해외 음식과 접목한 글로벌존까지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개막식에서는 전병 명인과 군립예술단이 함께하는 소뚜껑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27일 제229차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조 4,767억 원, 당기 순이익은 3,1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1조 4,269억 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사회는 주당 현금 배당금을 950원으로 결정해 다음 달 31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현금 배당 총액은 1,883억 원입니다. 자사주 매입액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액은 1,993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대비 총 주주 환원율은 62.6%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